안녕하세요. 저는 천하예중예고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서 지금 헝가리 독립발레단에서 그랑시제로 활동 중인 이유림입니다. 2016년 6월 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에 문화예술부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그해 9월에 헝가리 독립발레단에 입단함으로써 현대차 종몽구재단 글로벌 해외 진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송현입니다. 저는 2016년에 현대차 전문고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지금까지 재단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867년에 개교되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학교라 불리우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살 때 엄마 따라서 발레 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학원 원장님 방에 의상이라고 해야 되나? 연습복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만지면서 입고 싶다고 엄마한테 쫄랐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발레를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예중 입학과 동시에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학한 초등학교가 우연찮게도 음악 중점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악기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거의 매년 하나씩 새로운 악기를 배웠어요. 따라서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쉽게 질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많은 악기들 중에 제가 왜 피아노를 선택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그 소리를 내는 방식에 해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알맞게 조율된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다가가기 친밀한 악기가 피아노가 아닐까 싶어요. 또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신문에 실린 피아니스트 조성진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있는 음악영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음악 공부를 이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그곳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겠다고 했죠. 근데 또 그 오디션에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강영 선생님과 그리고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음악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 1학기 재학 당시에 그 학교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어있는 공연 포스터들을 보고 있는데 현대차 전문고재단 장학생 선발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저희 현대차 전문고재단 지원은 4년 지원이라는 것과 해외 콩쿨 지원 등이 적혀 있었어서 혹시 더 부모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후에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당시 담임선생님이셨던 국어 선생님께서 되게 장학생 선발 오디션에 지원해 볼 것을 권하셨어요. 알고 보니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도 장학생으로 많이 선발되신 바가 있었고 그를 통해 온드림 앙상블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신 모습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되어서 저 또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은 각자 개인의 기량을 잘 뽐낼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하는데요. 그동안 콩쿠르에서 준비했던 작품들이 연습이 많이 돼 있던 터라서 다른 준비 없이 그중 제일 자신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디션을 볼 때는 의상이 자유였어요. 저는 의상을 입지 않고 연습복을 입고 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 측에서 훨씬 무용수의 움직임이나 근육 쓰는 방법을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짧은 오디션 기간 안에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선택한 그 연습복이 꿀팁이라면 꿀팁이겠죠. 선발 오디션은 우선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에서는 서류 및 자신의 연주 영상을 제출하고 1차 오디션에 합격한 학생들은 직접 연주장에 가서 2차 실기 오디션을 치르게 됩니다. 합격 꿀팁이 있다면 중요한 오디션인 만큼 무대 위에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효과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고 오디션에서는 주어진 지정곡 외에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곡도 연주해야 하니까 선곡을 영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선발이 되고 2학기부터 학교 등록금 지원을 받는 거였는데 시칠리아 국제 콩쿠르를 나가면서 헝가리 독립발레단 입단 제의를 받고 2학기에 학교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등록금 지원을 못 받게 되었는데 국제대회 콩쿨 지원으로 시칠리아 콩쿨에 큰 도움이 되었고 콩쿨 1등 수상으로 우수 장학생 글로벌 챌린저 상과 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단과 동시에 글로벌 해외 진출 장학생 1호에 선발되면서 매년 2회씩 해외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해외 활동을 하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2019년에는 헝가리에서 신인 모형수상을 받으면서 현대차 전문고재단에서 온드림 글로벌 장학생으로 상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그리고 온드림 장학생들과 함께 장학 캠프에도 갔는데요. 재단의 모든 분야 장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캠프를 통해 알게 된 장학생 언니가 있는데 여기 부다페스트에 놀러올 정도로 다른 분야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다른 분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도 있고 인생의 멘토로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학비 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연주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온드림 앙상블 7기, 8기, 9기에 연달아 출연했는데요. 그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예술전당 등 국내 최정 상영 홀들에서 정말 훌륭한 친구들과 그리고 멘토분들과 함께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내악에 대한 견문도 많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온드림 앙상블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2019년에는 성남 TLI 아트센터에서 리사이트를 그리고 환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드림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한 음악 캠프에서는 서울대학교 신수정 교수님, 경희대학교 임효선 교수님,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손민수, 이진상 교수님 등 정말 훌륭한 멘토분들과 함께 레슨을 하기도 하고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국립발레단은 헝가리 내 유일무이한 클래식 발레단으로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속해 있습니다. 발레단의 분위기는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져요. 항상 어린 발레단원들이 새로 오면 잘 챙겨주고 또 어린 발레단 단원들은 또 나이가 좀 있는 경력 있는 무용수들을 또 존중해주고 서로서로 이끌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듯이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공연 횟수가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국경이 닫히고 또 도시 전체가 셧다운이 되면서 저는 집 안에서 화상 채팅을 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같은 퍼즐이나 브루마블 이런 게임을 사가지고 화상으로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린 일상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사진으로 담고 싶어한 단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게 사진 작업을 제안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공연도 못 올리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온라인 공연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가장 최근에 올렸었던 파키타 그랑파두두의 공연이었고 요즘은 NDT의 정말 유명한 안무가 소울레온, 폴 라이트푸츠라는 사람의 작품 세트 케이스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시칠리아 국제 콩쿠르에 참가를 했고 헝가리 국립발레단 단장님이 심사를 오셨다가 저의 무대를 보시고 입단 제의를 받은 아주 운 좋은 케이스죠. 1학년이라 발레단 입단보다는 일반적으로 여러 콩쿠르 수상을 통해서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기였는데 이른 시기에 입단을 하게 된 거죠. 입단 제의를 받고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프로 무용수가 되어서 스펙을 쌓고 또 배우는 것이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고등 시절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며 콩쿠르를 통해 준비한 모든 과정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아요. 발레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열심히 한다면 저처럼 기회는 꼭 온다고 생각하고 언제 올지 모를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저는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헝가리 내 국립 극장이 개관을 했고 그 극장의 개관 무대를 저희 발레단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 개관 무대에 윌리엄 포사드의 작품 The Vertiginous Thrill of Exactitude 작품을 통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발레리나로서 그 작품에 캐스팅된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었어요. 뒤늦게 단장님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공연날 헝가리 무용협회 분들이 신인 무용수상 최종 심사를 위해서 공연을 보러 오셨고 그 이후 최종 수상을 확정 지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수상 후보였는지도 몰랐고 심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올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 분야의 무용수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신인 무용수상을 발레단에서 저를 추천했고 서류 심사를 통해 수상까지 하게 되었어요. 현대차 정몽구 재단 글로벌 해외 진출 장학생이 되면서 외국에서의 힘든 생활에 재단의 해외 활동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재단의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심과 관리는 정상으로 가고자 하는 저에게는 심리적으로도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의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조금 긴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러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동안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정말 감사했고요. 더 하우스 콘서트, 줄라이 페스티벌에서의 솔로미 듀오, 그리고 금호아트홀을 연세에서의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과 함께한 듀오, 그리고 세종 체인버홀에서의 즉흥 연주 등 다양한 연주들로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9월 3일에는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2학년 수업을 이어갑니다. 있죠, 당연히. 영철kov스키 콩쿠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가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더운 국가죠. 6월 한여름에 열렸었는데 연습실에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미니 선풍기 하나만 들고서 이렇게 연습을 이어나갔어야 하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음악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었던 대회여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그때 2차에서 연주한 다음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다음에 딱 무대 위를 내려오니까 되게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 어머니랑 두둥겨 안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저는 콩쿠르 전날부터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콩쿠르를 앞두고 조급한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다 보면은 오히려 되던 것도 안 되고 음악이 기계적이나 산만하게 바뀌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주 당일에도 저는 막 안 되는 부분을 연습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꼭 기도를 드리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기도를 드리고 안 드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콩쿠르 준비할 때 팁을 말씀드리자면 국제 콩쿠르의 경우는 한 라운드에서 적게는 20분에서 길게는 70분까지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연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체력과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콩쿠르 한 2주 전부터는 연달아 연주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자기가 콩쿠르에서 연주할 곡들을 쭉쭉 쳐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콩쿠르든 콩쿠르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정말 간절한 음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무대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콩쿠르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예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학교에 입학하기 1년 전쯤 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오신 강영 선생님께서 1년간 보스턴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미국에 한 달 정도 와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또 익히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2019년 7월 한 달간 보스턴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보스턴에 계신 좋은 선생님들께 레슨을 받을 기회도 우연히 생겼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탱고르드 음악회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 기간에 제가 현재 재학 중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 세계의 천만 된 음악도들을 모집해서 무료로 레슨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음악 캠프가 진행 중인데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캠프에 오디션에 합격해서 이렇게 함께 레슨도 받고 또 연주도 하고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시는 그와 반대되는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 입시 장소에 커튼이 없고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한데 섞여서 오디션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특색 있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사, 석사, 전문 연주자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에 응시하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곡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해요. 오디션에서 연주하는 곡을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달랐던 점인 것 같아요. 제 순서 바로 직전에 심사위원 장님께서 피아노과 학장님이셨어요.
제게 오셔가지고 밖으로 나오셔서 제가 연주할 곡을 물어보셨죠. 그리고 이건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은 오디션이 끝난 뒤에 합격 통보를 받기까지 한참을 기다리잖아요. 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죠. 근데 저는 오디션이 끝난 다음날 오전에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약간 자기 자랑까지 들리긴 하지만 높은 장학금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교에 진학해주길 바란다는 메일이었죠. 굉장히 기뻤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 입시는 6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NEC 한 곳만 바라보고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레슨을 제외한 모든 학과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리해서 미국행을 택하기보다는 약간 자기의 나라에서 그냥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수업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신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또 온라인으로 똑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연습하고 약간 한국과 비슷한 생활을 보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부터는 드디어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는데 솔페이지라는 학과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약간 시창청 같은 학과인데 한국에서 예원 예고해서 수업을 들었던 거는 굉장히 레벨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오케스트라 총보를 전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총보별 적혀있는 악기의 선율을 노래를 부르면서 지휘를 동시에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음자리표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할 생각에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지 결코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익히고 싶은지 또 어떤 선생님께 사사받고 싶은지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주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은지 그의 고민이 대학의 명성이나 또 나라 그런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자신이 가고 싶은 유학지의 언어를 착실하게 공부해 오셔야 그 나라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어떤 곳에 가든 음악은 통하거든요. 음악은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그냥 그 어떤 나라에서든 정말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가짐, 간절함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으면 정말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천대 예술가들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유럽 발레단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발레단마다 춤 스타일이 다르고 레파토리가 달라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정말 많아요.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발레단에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외 발레단의 운이 너무나 좋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춤을 추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춤을 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춤을 추라고 하셨어요. 학창 시절부터도 지금까지 프로 무용수가 돼서도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춤을 춘다면 꼭 언젠가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파이팅!